어묵탕. 안녕하세요, 티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보기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장보기를 왜 알려드리냐면 어떤 요리 재료를 사러 시장이나 마트에 갔을 때 어떻게 사와야 효율적인지를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 2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어묵을 샀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어묵과 무만 있으면 진짜 시원한 어묵탕이 만들어져요.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어묵탕 먹고 나가면은 진짜 배도 부르고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개소리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겠지만 고등어 자반을 샀습니다. 고등어도 지금이 가장 좋고 기름이 올라와서 맛있습니다. 고등어를 사왔는데 또 무와 함께 고등어 무조림을 하면은 밥 비벼 먹는데 끝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왔는데, 무는 왜 2덩이를 사왔느냐 라고 하면, 이거 어묵탕이랑 고등어 무조림에 반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 개 하나를 다 쓰죠. 하나는 무생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고등어에 10,000원, 무 월동무 1,500원, 1,500원, 3,000원, 어묵 2,500원, 15,500원으로 몇 끼가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해야 진정하게 자취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드는 요리가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취향도 조금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막 집에서 파스타를 하거나 이러면 아버지는 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음식들이 대부분 약간 한식 쪽이다 라고 생각하셔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영상은 한 번에 찍을 수 있는데 편집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례로 편집이 되자마자 올리겠습니다. 예, 어묵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를 썰어줘야 되는데요. 무를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 정도 무가 들어가면은 진짜 시원한 어묵탕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파란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국물 낼 땐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자, 이렇게 썰어 주신 다음에 취향 차이긴 합니다만 저는 껍질을 깎아 줄게요. 이게 식감이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껍질을 깎아 주겠습니다. 크면은 깎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껍질을 깔 필요는 없어요. 껍질이 살짝씩 있어도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됩니다. 대충 조금 얇은 깍두기 형태로 썰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좋겠죠? 그리고 미리 냄비를 준비해서 넣어줄게요.
자, 무 이 정도면은 성인이 4끼 먹을 수 있는 분량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묵인데요. 어묵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크면은 먹을 때 막 뜨거운데 막 입 주변을 치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주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8등분 하시면 돼요. 딱 이거 한입 사이즈. 이거는 제니 줄게요. 제니야, 먹어! 이렇게 됐죠? 물을 담아 오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 정도 잠길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여기에 양념도 할게요. 먼저 간장 요 정도 거의 1스푼 정도만 따라주고요. 새로 사와야 돼. 그리고 멸치 액젓이 있으면 좋습니다. 멸치 액젓 이거는 1티스푼 정도.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와 청양고추 2개만 썰어 넣을게요. 대파도 거의 국물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어슷어슷 썰어 주시면 됩니다. 먹는데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 미리 넣어주세요. 예. 국물에 모든 포인트가 있다, 그겁니다. 고추도 분위기만 내는 거예요. 시원한 맛과 분위기.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후추를 미리부터 좀 넣어줄게요. 톡톡 이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 정도면 알만하죠. 미원을 좀 넣어줘야 덜 짜게 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옵니다. 요거 1스푼 약간 플랫으로 되겠죠. 요 정도 넣어줍니다. 이러다 미원 요정으로 별명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면 여기 생강가루 톡 요 정도. 마늘은 안 들어갑니다. 마늘은 안 들어가는데 생강은 조금만 가루로 해서 넣어주시면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고 뚜껑을 덮고 30분만 끓여준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드실 때 한 번 더 30분 끓여주고 먹으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간단한지 아시겠죠? 어묵탕은 처음부터 다 때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묵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뚜껑을 덮어주고 (30분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자, 먹기 전에는 이렇게 바글바글 한번 끓여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가 사근사근 녹을 정도 맛이 돼야 맛있거든요. 볼까요? 이야. 이렇게 불어 있죠. 이게 또 불을 끄면 또 싹 하고 작아져요. 먹어보겠습니다. 무는 별로 안 익었네요. 확실히 무는 다음날이 돼야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자, 먹어볼까요? 확실히 오뎅탕을 드실 때는 밥을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오뎅만 먹어도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신다라고 하면 이 오뎅탕만 먹고 나가도 될 것 같고,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추울 때 우리 밖에서 오뎅 몇 개 먹고 가잖아요. 종이컵에 국물도 따라 먹고 딱 그 맛을 추구하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밥 좀 먹어줘. 여기 계란장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 더 맛있어. 새콤하면서 새콤한 게 더 맛있고, 간장에 절인 계란도 이렇게 쪼개서 먹어주는 거죠. 아니, 노른자 보이세요?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참고로 계란장 담그는 법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여기 링크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런 게 언제든지 있어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올래?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와. 그리고 뜨끈하게 국물. 김치도 먹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뎅탕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끝까지 먹는 거를 찍는 거는 여러분 배만 더 고파질 것 같고,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올게요. 안녕. 안녕히